어제는 보충 자료 먼저 찍은 걸 갖다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거기다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은 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끊기지 않나 조금 걱정돼가지고 허겁지겁 강의를 끊었는데 다행히 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올려놨고 이번 시간에는 고액 또는 과실부터 나머지 국가배상권 2주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영주물 책임 마무리하고 아마 손실보상은 한 2시간 정도 나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보충자료 전원합의체 8월 30일 금년도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충자료 그 2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강의 끝날 때쯤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발견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충자료 올려놓고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고의과실의 의미는 알죠? 그 과실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주의 의무 위반. 이 말들은 나중에 영주물 책임의 주관설적 판례의 배경 지식이에요. 알아둬야 될 거고. 근데 고의과실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지 국가의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고의과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게 이제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 거기 사용자 책임에는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 선임감독상에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지는데 우리는 무조건 책임진다 그랬죠.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인데 경과실은 다시 추상적 경과실하고 구체적 경과실이 있는데 구체적 경과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상 임치 이와 같은 그 무상 계약의 그 주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유상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상적 경과실이죠.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선관 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요하는 게 선관 주의 의무인데 행정법에서는 이제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 가해 공무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가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걔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지만 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해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김기정 열사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투 경찰들 이렇게만 돼 있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를 봤죠. 그래서 그 평균적 공무원도 모든 공무원 평균이 아닙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 핵심이 나오죠.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소아과 의사의 의료과실을 따질 때 소아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모든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의 임신을 그 진단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엉뚱한 처치하다가 죽었다 이럴 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소화제 처방을 하고 자궁의 임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균적인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그 자궁의 임신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과실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스총 발사한 거 이거 395 관련해서 봤죠. 세 번째는 앞에 봤던 거 중복된 거고 네 번째도 상식적인 얘기죠. 체육 시간에 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가끔 있죠. 의식불명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련이라고 군사교육인데 완전히 뭐 병영국가였죠 그때는. 그 교련 받다가 갑자기 막 하늘이 노을해지고 막 그 땡볕에서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느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막 쓰러질 것 같이 얼굴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련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화급히 빨리 그늘로 가서 일단 쉬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면서 이제 회복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가서 군사교육
그 문무대라고 해서 옛날에 성남에 그 국군 행정학교 거기서 이제 군사교육을 받을 때 그 각계전투라고 지하 같은 훈련에 하여튼 그 각계전투 하다가 그때도 또 한번 쓰러졌고 이상하게 군대에 대한 거부감인가? 그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응급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체육 수업을 받던 그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에 처한 경우 체육교사의 보호 감독금의 내용인데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체육 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 검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와 같은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뭐 너무나 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체육 수업 시간에 체력 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인데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 심장 정지를 이렇게 심정지 이거 심각하죠. 이거 몇 분 내에 그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죽어버리죠, 그죠? 이거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과거 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에 동료 소방관을 살해한 사안인데 이거는 뭐 주의무 위반이 없다. 근데 이거는 뭐 지역적인 사실관계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관계 복잡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 정보를 부적법하게 송달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하죠. 일단은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적법한 송달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압류 및 전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합류 채권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하는 거 당연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함으로 국가는 일단 배상 책임이 있죠. 근데 이건 특수한 사안이에요. 이걸 왜 격리를 안 했냐면 그 동거 중에 사실혼 관계인가 부부 관계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가족 관계이다 보니까 설마 가해자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조치를 안 했던 건데 이게 483하고 연결되거든요. 483의 맨 밑에 내려가면 그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정식 부부였나 보나 남편이란 말을 썼네.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하였으므로 국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과실도 고려되어 이게 과실상계예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깎는 거, 감경하는 거.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 이것도 사실혼이구나. 동거 아니 헷갈리네. 부부도 동거 의무가 있으니까 동거란 말이 사실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돼야 된다. 이게 460이라고 연결되는데 그 일반론이 4번에 나와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처의 과실, 피해자인 처의 과실도 포함됐기 때문에 깎아줬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 재임용에 관한 건데 이건 이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일 거예요. 억울하게 잘렸다가 동료들한테 완전 왕따 당했는데 왜냐면 그 스승의 친일 행위를 갖다 비판하는 논문을 썼다가 왕따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예술 이쪽에 뭐 노천명이니 모윤숙이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뭐 다 친일파들이죠.
그 다음에 뭐 미술계에도 운보인가? 내가 워낙 그쪽에 문외 운보 맞을 것 같은데 청주에 뭐 유명한 정원도 있고 그 미술 무용에 또 유명한 여자 있었는데 최승희인가? 뭐 다 친일파예요. 그리고 참 아직까지도 친일파가 이런 예능 뭐 뿐만이겠어요. 장악하고 있는데 그 비판했다가 왕따 당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거로 평가되어 그게 불법 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의 재임용 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 이건 뭐 고의 과실 요건이라는 건 당연하고 고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이 과실표지라고 그랬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이게 위법성에도 판시하다가 과실에도 판시하고 일관되질 않죠. 그 대법원 전원합의 합의체 판결 좀 전에 그 선고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해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이게 위법이라는 거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걸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거를 갖다 물을 수가 없다. 그래 저거 옛날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그랬거든요. 없다. 그래서 없는 걸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위법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신청권에 그 650일에 나오죠. 그게 460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650일에 가면은 그 중간쯤에 관련 판례 나오죠. 신청권 인정 사례 해가지고 3번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님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가 이게 거부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옛날에 부정되던 게 인정된 거로 바뀌면서 그 전후로 국가배상 여부도 달라지는 배경이 이게 460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올까요? 그 12번 판례가 그 나이에 나오죠. 전에는 물을 수가 없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 이 전후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난 전후로 국가배상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도 이 엉터리 같은 행정이죠.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공부는 공적장부 줄임말이죠.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거 교육기관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해 이 교육기관에 관해서는 함부로 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부담하는 주의무 내용인데 이게 그 부동산에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비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하나요.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될 직무상 주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14번에 이제 사실관계 나오죠. 그래서 결국 등기를 마친 사안인데 등기관에게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 이것도 등기 업무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다른 법원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죠.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행정처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 이 관리처분 계획이 기본행위고 인가가 보충행위죠. 이런 건 뭐 행정에 있다 다 배운 거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 계획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거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자, 배상 책임 없다는 결론으로 나가죠.
그다음 분배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 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가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배상 인정한 거죠. 이게 국가가 매수 농지개혁법 이게 농지 분배를 위한 거거든요. 국가가 매수 취득한 농지를 그 분배를 안 해주면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했으나 분배하지 않아. 이러면 농지가 원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 이거 배상 책임 인정했죠. 이거 똑같아요. 기존 입장 재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군대 그 자살 사건 또 안타까운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 관리 처리에 책임이 있는 각 부대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왔다. 그럼 뭐 이건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뭐 과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사실관계 나오죠. 갑이 하사를 인관하여 해군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함선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사안인데 갑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받은 인성검사에서 부정 관심 자살 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병의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 연령 등에 따른 자살 우려자 식별과 신상 파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인정한 사례. 이 마침표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정오표 이런 것까지 정오표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 예민한 친구들은 삭제를 하는 게 거슬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둬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부득이했다라고 인정한 판례인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로행위 특별합동 단속 중에 갑등이 승선하고 있던 선박이 단속정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암초와 충돌했어요. 그래서 결국 입사 상태로 발견됐는데 유족들이 단속정에 승선하고 있던 감독 공무원들의 구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단속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려면 본부로 돌아가서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 한정밖에 없는데 얘가 수색을 했다도 그 망망대 그 넓은 바다에서 찾아낼 가능성이 높지도 않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핵심론이라는 결론만 해놨는데 그 다음에 갑 주식회사가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수개월에 걸쳐 그 여수시의 보안 요청에 응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데 여수시장이 위 사업계획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여수시가 갑회사의 주변경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한 것 이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한마디로 이걸 뒤집은 거는 이거는 판시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신뢰보호 원칙으로 봐도 위법이라고 봐야죠. 그죠? 저런 건 해석이 가능하죠. 객관적 정당성 상실 뭐 이런 거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집시법에 관한 건데 집회 시위의 경우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 공무원이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이건 긴급한 거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될 사항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긴박한 사항이죠. 그래서 갑 등이 그들이 속한 단체가 개최한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을 등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 행위와 을의 해산 명령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객관적 정당성 이런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게 쌍용차 안타까운 쌍용차 희생자 추모 집회 그 즉시강조에서 나왔었죠.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가해 공무원의 특징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투경찰들
그 가해 공무원 전투경찰 누군지를 특정하지 않고도 인정했다. 다만 이제 그 과실 상계 해가지고 깎아줬죠. 그래서 그 과실 상계해서 감경한 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거고,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됐다. 이 기판력의 문제인데, 기판력은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법성에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위법하다는 거에만. 취소 소송에 취소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위법하다는 거죠. 714의 그 위에 큰 번호 3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적법성의 판단에 관해서만 생긴다는 거죠. 과실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464죠. 464. 그래서 위법성이 확정됐다고, 위법성과 고의가실은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별개의 요건인 고의가실까지 이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별개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행정처분함으로써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거 국가배상책임 인정이죠. 당해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 장애의 정부가 다투어지고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재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 확정 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 인정을 했다면 이러한 재결은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서 행정청에게 허용되는 재량을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로 국가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거. 재결 당시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외인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초 재결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되어 산재심사위원회로서는 확정된 민사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기를 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화해 볼 때 객관적 주의무를 결하여 재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다라는 것. 그 다음 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걸 명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 당연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실이 있다는 거고, 갑자기 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줬고 신청했고 법원이 허용할 걸 명하는 결정했는데 이걸 거부한 사안이죠. 중과실은 눈에 익히면 돼요. 뒤틀어낼 거는 없어 보여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가 진짜 핵심 표지가 나오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중과실 인정 사례.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여기 그 업무를 담당한 지 10개월 이상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업무 파악하기 충분한 기간이죠. 개인용 및 공직선거 후보용의 범죄경력 조회부서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은 실효되었더라도 이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 총선 당시 이 사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 해부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이건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죠.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릴 수가 없죠. 아마 뇌를 받아먹었겠죠. 뻔하죠.
저 후보자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뭐, 알 것까지도 없지만. 입증 책임이 완화인데 이 판례가 이 제목으로 분류하는 게 적당한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일단 뭐 여기 있으니까. 국세 확정 전에 보전 압류를 나눈 보전 압류에 의해 증서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부당한 보전 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보전 압류 후에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법령 해석의 잘못과 공무원의 과실은 이건 215에서 인용을 했죠. 원칙적으로 긍정했죠. 왜냐면 공무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건 기본적인 거죠. 왜 모르면 그 문의나 조회,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되죠. 자,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 처분했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해 위법한 시행령 제정에도 마찬가지고, 구체적 사실관계 나오죠. 광진구 사건인데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실시 여부를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이 광진구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를 하는 등, 자기가 모르면 이 유권에서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중을 다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 여부의 무효로 인한 불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제 얘가 사업하는 애가 얘도 그걸 안 알아본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과실상계 사안이 논점인데요. 핵심동이라 그건 빼놨네. 법령 및 실무 취급례가 있을 땐 더 말할 것도 없죠.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법령 해석이 확립되고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위를 처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 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거라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법령 해석 및 실무 취급례가 없는 경우 워낙 어렵고 이럴 때 부정하는 건데,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뭐 이러면 뭐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감각이 딱 느낌이 딱 오죠. 학설 판례조차 귀를 들이지 못하여 의는 뭐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의문이 없을 수 없는 경우 이런 의미예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를 들이지 못하여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설을 취하여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가린 그것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상의 꼴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과실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취주사유라는 거, 이건 뭐 이런 건 일일이 외울 게 없죠.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이 같은 장소에 대해 사업자를 달리하는 축산물 판매 후 중복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을 해석 적용한 결과 기존 영업자가 휴업 신고만 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고 영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안인데 이거 과실 인정 안 했죠. 저거는 그 사회공법행위 신고에서 관련되는 거 봤었죠. (113에) 있죠. 113하고 466. 그 113에 5번 판례 그거예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되고, 이러한 법률은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중에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66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도 국 영역을 나누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이 이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검사의 경우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읽어보면 될 거고 뒤틀어낼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 공무원에 가실 부정사례인데 이 철도공사법 부칙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엔 철도청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했는데 철도공사 직원으로 옮겨가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잖아요. 그 전업관계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함정근거를 찾아 뭐 앞에서 봤던 그 별이사 이거 엉터리 사건 했잖아. 그 시험을 3달인가 이거 앞두고 갑자기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했는데 근데 국가배상은 부정했어요.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 외워둬야 될 거예요. 이거 출제되면. 요게 이제 60일에서 인용했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자금과 공무원에 가실 부정이죠. 왜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될지 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한 경우 부정 이랬는데 당연하죠. 행정규칙에 따를 의무가 있잖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이 행정규칙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공무원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걸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잠시만요. 467에 뭐 하나가 추가된다고 써놨는데 보충자료 빠뜨렸네. 이것도 뭐 확인해가지고 보충자료 이외의 보충자료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위법성인데 광의설이죠. 광의설. 그 엄격한 의미 성문법령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여부는 전체 법질서 차원에서 판단한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그 광의설이라는 게 확연히 보이죠. 법령을 위반하여란 엄격하게 형적 의미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심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러니까 광의설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 있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다음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 위반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보인사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건데 이거 그 안산시 사건이에요. 그 안산시장을 그 실명으로 국민권익 당신 고충처리위원회인가 거기다가 그 시장을 그 신고한 거예요. 엄청난 사명감이죠. 직원이 자기 모시고 있는 기관장 시장을 신고해가지고 결국 보복당했죠. 근데 참 웃겨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명백한 보복이라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될 거고. 수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 검사가 방식 등에 비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거로 보일 때 이때 신체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 인정한 건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만한 특이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고 팬티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손으로 그 위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신체 검사한 건데 매우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거로 보이고 남자 경찰관들이 없는 곳에서 여경에 의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법이다라는 건데 이건 남자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정도 그 가운 위를 만지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평균적으로 수치심을 안 느껴요. 홀딱 벗기고 이러면 몰라도. 근데 여성들끼리는 제가 제자들한테 옛날에도 들었는데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목욕도 안 한대요. 굉장히 여자끼리도 그게 예민한 그런 게 남자들하고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야 그 목욕 뻘거벗고 같이 목욕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때밀어주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저도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의 심리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엉터리 판례가 나오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거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실도 인정된다. 이게 엽기적인 거죠. 아니 아까도 봤지만 위법성과 과실은 전혀 별개의 요건이거든요. 이거 전환합의체가 아니라 부 판결이라 부의 어떤 또라이 같은 대법관이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 이건데 당시에 이게 어때요? 당시에 이게 제대로 된 세계적으로 그 규제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경 알면은 이거 납득이 가는 판례거든요.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공군 조종사들 중에 전역 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죠. 이렇게 되면 안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군본부가 국가안보 내지 군 전투력 유지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역 희망자 중에 비공군사관학교 출신과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우선하여 전역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역 제한 처분한 건데 나이가 많으면 민간기업 취업 제한 연령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건 납득이 가요. 그 다음에 8번 판례 보면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해 국가가 국가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갑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도 납득할 만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뭐 결정이 지체됐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뭐 읽어보면 될 만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의 입은 불리기 내용과 정도 이거 뭐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거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으로 나와야 될 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에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넣냐면 이게 다음 그 결론을 이해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부 장관이 각종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수당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그 지침을 발표한 사안인데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배경이 11번이라 핵심 정리지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본부 사건인데 그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는. 그래서 국가기관이 자신의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국가배상이 부정됐어요. 그래서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지지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각종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한 건데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야지 여기 이 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게 처음부터 그 바로 삭제를 하거나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납득할 만한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위위법설이 다수설이죠. 결과 위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거죠. 당연하죠. 법령에 따르면 적법이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겼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결과불법설을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게 이게 결과거든요. 그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권리 침해라는 그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면 위법성 인정하자라는 게 결과불법설인데 그거를 부정되는 게 아니다. 적합성이 그러니까 결과 갖고 위법력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판례는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상대적 위법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식별만 해주면 돼요. 자, 이 아까 봤던 문장이 앞에 나오죠. 그 비판력이라는 거 위법이지 고의가시라고 무관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상대적 위법성설이죠. 그
피침의 이게 종류 및 성질 이게 결과인데 이 결과도 고려하고 침해 행위가 되는 처분의 태양 및 원인 이 행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측의 관해 의무 정도 뭐 다 예우라고 한 건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 이게 상대적 위법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자체 법 위반에 관한 게 보면은 이게 박정희 전두환 이 무신 시대에 참 인권유린이 엄청났죠. 한센병이 아마 한센병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센병이 그 소록도 이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더라. 연병은 아니고 하여튼 여기 막 정관 수술해가지고 이게 뭐 히틀러도 이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박정희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우생학이라는 이 사이비 과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생학 자체가 사이비는 아닌데 그 사이비 거기서 만든 그 정권에 유리한 사이비 이래가지고 우성학 해가지고 막 거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괴뢰한 민족의 우수성을 침해하는 이 유전자를 남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인간의 한 짓인가 모르겠지만 헌법상 신체를 배상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막 낙태 그냥 강제로 마취도 안 하고 막 낙태를 하고 이지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명백하다. 뭐 상식이죠. 그 다음에 그 한센인들 상대로 정관절제 수술을 임신 중전 수술 이게 낙태 수술이죠. 당연히 불법 행위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는 건 뭐 당연한 결론일 거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적격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상식이죠. 그 다음에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이쯤 되면 뭐 이건 부정되겠죠. 그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일 수 없고 이럴 때는 국가배상 인정 안 되겠지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접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인정.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은 과거 그 독재 정권의 계승 이것 때문에 제가 적대적인 거예요. 이 과거 독재 정권의 유산과 단절을 했다면 제가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봐요. 이명박 때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났어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독재 정권의 계승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으로만은 유성도 국가배상 근데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왔나 그건 못 찾아듣고 그 동생 유가려라고 그 동생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을 등이 갑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 걸쳐 갑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을 등의 접견 신청은 모두 손해배상 인정했죠.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해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러죠. 명칭이 바뀌어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내용의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효력 발생했죠.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당연히 이 배상 책임이 있죠. 그 다음 어렵게 나올 때 배상한 손해액은 그 청산금 상당액이고 기산점은 소멸시 기산점은 환지 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산점이 뭐냐면 환지 처분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론에서 7급 변호사 수험생들은 어차피 강론에서 효력 발생 요건 알아둬야 됩니다. 총론에 저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이 정도면 당연히 국가배상 인정이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저거 손실보상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저게 어디 있을까? 그 520이라고 연결돼요. 그 472하고. 자, 그 521의 8번 판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범위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거이전비도 보상해야 될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103하고 472하고 연결되고. 그래 보상금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때 이걸 보상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거이전비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하고 저렇게 하면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상도 안 하고 하면은. 자, 520이라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적정 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이건 뭐 앞에서도 봤죠. 일반은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 처분 위법하다. 아니, 법률이 정한 요건 안 갖추면 위법이라는 건 당연하겠죠. 최신 판례 보충 자료를 볼까요? 보충 자료 9페이지 보면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저한 불합리, 이거 위법이라는 거 해석할 수 있죠. 기준 입장 제약인이고, 이게 13, 14가 같은 판례인데, 보호관찰관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게 현저하게 불합리, 이러면 위법이라는 건 뭐 해석할 수 있죠. 다수의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갑이 을을 강간했고, 근데 이때 이 강간했을 때 이때 그 의심스러운 전자장치 부착한 애 위치를 갖다가 파악을 했더라면 후속 범죄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다른 통상적인 수사를 하긴 했지만 이 위치 추적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요 놈이 그 강간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면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를 했다라면 후속 강간 살인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13일후 병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했단 말이에요. 병의 유족들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어이구 뭐야, 하자가 2개 들어갔네. 잘 됐네. 아직 판례 최종 규정들을 안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방법상 위법에 가는 거.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이 아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일일이 다 읽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은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고 노회찬 의원이 그 국정감사 때인가 그때 그 1인당 수용 면적이 얼마 정도냐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신문지 2장을 까고 그 누워서 실증을 했던 바가 있죠. 완전히 이건 뭐 가축장에 무슨 사육하는 가축도 아니고, 그래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출산갑 등이 혼거실, 혼자 있는 거실이 아니라 그 섞여 있는 걸 혼거실이라 해요. 그 혼자 1인 하는 건 독거실이라 그러죠. 그 혼거실 등에 과밀 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인데, 이거 뒤틀어 내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도가 있어요. 좀 악마 같은 놈이 들어가면 모를까.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기준이 2제곱미터였어요. 2평방미터 이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미만이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4제곱평방미터, 3평방미터 이렇게까지 뒤틀어 출제하면 진짜 극단적인 거 되겠죠.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올까요? 양이 많네. 도저히 안 되겠구나. 1시간. 도저히 안 되겠네. 그 위법성까지밖에 못 보는. 자, 이제 행정규칙 위반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건 뭐 이미 2편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재량행위도 원칙적 부당이라는 건데, 현저한 불합리, 뭐 이 말로 하면 당연히 그 위법이라는 거. 그 수능 출제에 관계되는 게 2개 판례가 있는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과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 이거는 재량에 따른 거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 지역적인 판례이긴 한데,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에 관한 거, 이거는 굉장히 음미할 거죠. 이거는 수익적 행정처분은 국민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일단은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개념상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런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거고, 따라서 위법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그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해서도 당해 처분을 거부할 게 요구되는 경우에 할 것이다. 이럴 건 없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신청인에게 뭐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 이러면 뭐 눈치 못 채요. 뻔하죠. 그다음 78년인데 공무원이 신청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이 정도 갖고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청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각 회사가 그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청조명 허가를 취소한 사안인데, 강남구 사건이죠. 강남구 어딘지 모르겠는데 양재천인가? 강남구 대표적인 하청이 양재천인데, 탄천도 송파구하고 강남구 경계에 있는데, 어쨌든 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안내를 안 한 건데, 그거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입증 책임은 뻔하고 성결 문제는 받고, 형사 책임과 국가배상의 위법은 전혀 별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상 위법성이 인정이 안 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거 도저히 뭐 안 되는 거네요. 타인의 손해배상 이하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